그다음에 의무용사직이시고 개인 발표 데이터 산업편이고요. 경험 과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산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 활동 촉매제가 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이후로 2021년 3억 데이터 경제의 산업 규모가 약 1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 경제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125억 달러에서 2022년 약 2,778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국의 데이터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데이터 경제 산업 규모 국가 중 63개 국가 중 3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산업이 정착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OEC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데이터 개방률은 1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많은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이유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70.3%가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고 답했고 18%가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활용하기 편리한 개방형 연결 데이터는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현 데이터 경제 종사자는 약 11만 명이지만 앞으로 5년 내 2만 3천 명이 더 필요할 예정으로 예측됩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률이 평균 16.8% 수준이고, 이는 정부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인적적으로 또한 공적적으로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실명 조치를 도입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활용 범위 규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격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는 형사처벌이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데이터를 공개 확대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보공개법을 정비하여 민간이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들은 굳이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참여시켜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고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API를 활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픈 API랑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하여서 외부 개발자와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HWP나 PDF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폐쇄형 파일 데이터 형식들은 기계 판독이 불가하여서 데이터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 민간 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 정부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가 공공 자금을 투자하여서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주도하여 빅데이터 민관 협력 프로젝트, 대학생에게
오픈 포맷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자격 체계를 구축하여서 단순히 전문가를 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로 전문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을 완비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주도하여 정보 공개 절차, 정보 공개 수준, 또한 활용 범위를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여서 단순히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침해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을 묻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만 형사법을 적용하는 등 형사 체계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가장 산업이 좀 발전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제도가 완벽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공개법 등 기본 법률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에 따라서 규정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민간이 정보를 공개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대처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위원회를 활용하여서 법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민감한 정보와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나누어서 민감하지 않은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감 아닌 거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네, 규정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또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나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좀 네, 논의를 네. 하자는 얘기죠.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벌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점은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걱정을 좀 덜게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처벌 약화가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네, 처벌을 완화했을 때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민감한 정보는 특히나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민간에서는 정보 보안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4차 산업적인 기술들을 활용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도 완화하고 기술도 하자라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그러다가 중대한 예컨대 유출 사고나 침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원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던지 또는 내부적으로 교육이 부족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먼저 파악하여서 그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업의 과실이라고 한다면요. 네, 기업의 과실이라면 기업들한테 밥이라도 얻어 드셨어요? 여기 쩌쩔매요?
기업들이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잘못의 수위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네 죄송합니다. 음,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니 더 생각이 뭐 나지 않습니다. 배제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든지 뭐 아까 네. 적어놓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기업들한테 뭐 얻어드시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쫄쫄매세요? 네, 그 큰 사고를 저지른 기업들은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정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서 2번이나 봐준다는 얘기요 아니요, 앞으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기업 문제 되게 예민하시네. 알겠습니다. 기관 면책 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 뭐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어, 네, 제가 생각하기에 기관이 소극적인 이유는 그 적극 행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 미리 선례나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면책 도입하는 거는 뭐 좋은데 네, 뭐 그거는 좀 소극적인 것 같고요. 뭐 민간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이 없다고들 하시니 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개를 뭐 소극적인 거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좀 하게 할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해주시는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정부인데 무슨 공공사업의 우선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정부 공기업 뭐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해주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그러니까 민간에서 좀 쓸모가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알아서 좀 공개를 좀 아니면 뭐 신청이라도 받으면 찌깍찌깍이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하겠냐고요. 네,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적극 행정 우수 사례와 같은 부분에 선정을 하거나 인사 평정에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개 여부의 판단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어떤 거를 공개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네, 정보 공개의 판단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해달라고 오면 좀 민간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같이 심의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공무원들이 좀 부담이 적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다 하는 거 공무원이 뭐 알아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과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아이고 또 이러다. 네. 자, 외모영사직에 지원하신 이유 좀 물어볼까요? 네, 제가 외모 영사직에 지원한 계기는 제가 영사 업무로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모로코 여행을 갔을 때 지갑을 절도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시겠다는 현지인분이 계셨지만 언어 소통이 불가했고 당시 외교부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심과 동시에 그 현지인분의 신분 조회를 통해서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제 동생은 그 감사함에 아직까지 그 영사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고 저도 그 대한민국 외교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끼고 일원으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모 영사직에 좀 맞는 본인의 뭐 역량이나 장점, 경험, 노력 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영사직으로서 제가 가진 역량은 언어 습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 복수 전공을 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2년 반 만에 그 고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그 복수 전공을 통해서 전체 과에서 1등을 하여서 그 특대 장학금을 수여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현지에서 느꼈던 것은 그 지역의 언어를 구사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협조적이고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그 해외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의 도움을 얻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장점은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또한 제가 가진 장점으로는 소통 능력,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을 해봤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야간학교에서 노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노년층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고, 또한 그 야간학교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자원봉사자 분들과 직접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이나 갈등을 교류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영사직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외모 영사직의 공간에 나갔을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은 아니지만 그 수단에서 프라미스 작전을 외교부가 그 성실히 수행해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당시 수단에서 무력 분쟁으로 교민들 28명이 그 출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어떤 자질을 좀 가지고 있는지. 네, 해외 공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면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 파견을 했을 당시 코어 사업으로 지역학 리서치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크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리서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서 대학교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그 제가 맡은 일과 제가 놓여진 환경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이 제가 가진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외교부 업무 이야기에서 이것저것 뭐 찾아보셨을 텐데 뭐 찾아본 것들 중에 뭐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던가요? 계산할 점이거나. 네, 저는 그 영사실에서 그 운영하는 해외 안전 어플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어플을 사용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첫째로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둘째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여행 일정이나 여권 번호 등을 직접 다 작성을 해야 해서 사용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보통 그 여행을 나가시는 분들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잘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어려운 어플을 설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여행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여행 일정 어플과 연동하여서 직접 그 일정을 적지 않아도 연동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용이 편할 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여행 업체와 연계를 하여서 어플 사용을 조금 더 독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선점은 뭐 그렇다 치고 뭐 좋은 점은 없습니까? 네.
어, 좋은 점은 없던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단의 프라미스 작전이 저는 가장 인상이 아니, 깊었고, 안전 어플 쓰시면서 좋은 건 없더냐고요. 안전 어플이요? 안전 어플에 이제 동행 서비스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미리 연락처를 연동해 놓으면 그 위급 상황이 왔을 때 그 연락처에게 그 개인의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정보는 좀 쓸만하던가요? 네, 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무슨 정보가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동행 어플뿐 아니라 그 여행 가는 나라의 그 위기 경보 단계 같은 것을 설정을 하여서 어, 여행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나 또는 자연재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체로서 어플이 매우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공관 나가시면 뭐 국내 공부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뭐 이것저것 뭐 재외동포과 이런 거 적으셨는 거 잘 봤고요. 뭐 공관 나가시면 뭐 어디 쪽 뭐 국가나 뭐 언어권이나 어떤 데 좀 가고 싶으시고 이유랑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프랑스어를 전공하였기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을 가고 싶고, 또한 제가 그 ODA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만약 파견을 나갈 수 있다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어, 네, 일단 제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강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현재 어, 현재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조금 더 소프트 파워나 하드 파워를 강화하기에 아프리카 대륙들과 교류를 하면 좀 더 네,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말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외교부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일 수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배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책임감 있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분 했고요. 딱 제 시간만큼 했어요. 잠깐만요. 좀 익숙하지 않은 주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뭐 PT요? 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올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익숙한 걸 줄까 누가? 근데 기술적으로 하나만한 얘기를. 기술 쪽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이 정도 하면 뭐 그냥 중간은 가니까 뭐 당신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그건 됐고 그냥 뭐 무난하게 뭐 발표는 그냥 전체로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 들어서 뭐 딱히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요약 정리하면서 좀 껴놓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네. 그죠? 갑자기 좀 약간 본인이 약간 저 당황하면은 그냥 아예 그냥 정줄을 놔버리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줄은 놓지 말고 네, 네. 뭐라도 좀 그래도 답답하는 신용은 좀 해야지. 갑자기 드랍을 아주 아니 뭐 쿨하게 드랍하는 것도 되게 뭐 좋은 캐릭터기는 한데 네. 그죠? 너무 좀 일찍 별거 아닌데 드랍을 네. 하는 것 같은 당황해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네. 이 친구가 공간에 가서 험한 데 가면은 네. 멘탈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드는 건 아니고요. 주지 않게 좀 네. 조심하시고. 경험 과제는 자랑은 다 했어요? 자랑이요? 저는 봉사 활동에서 조직이랑 좀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봉사에서 뭘 했는데? 월드비전 얘기예요? 아니요, 야간 학교에서 야간 학교에서 뭐 오래 했다는 거예요? 갈등 해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직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야간 학교를 뭐 얼마나 했는데?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있으면 뭐 길게 했네요. 네. 그래서 뭐 so what?
소통이 이렇다는 건 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음,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죠? 좀 아쉬운 게, 아니, 좀 외모 영사직이잖아. 앞에 네, 사무직 분, 네, 아까 좀, 제가 뭐 장시간 얘기했던 거 들었죠? 네, 사무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네. 그 다음에 뭐 봉사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움될 영역 노력하셨으면, 여기 뭐 적어놓은 거 좀 엑기스를 좀 뽑아갖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도움될 영역은, 아, 연어 습득력 불어에서 뭐 2년 만에 해가지고 뭐 상위권으로 됐다. 그리고 뭐 교환학생 가가지고 현재 업 관련돼서 언어만 말고, 그죠? 이러이러한 정치 경제 관련된 수업들도 충분히 듣고, 네. 또 심지어 또 거기서 뭐 코어 산업으로 해서 뭐 이런 폐경과서 이런 것도 현지에서 실제로 주민들이랑 이거 해봤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해봤고, 심지어, 그죠? 예, 그리고 또, 예, 뭐, 이러저러 야간 학교도 해봤고, 돈도 좀 벌어봤고, 예, 그죠? 뭐, 프랑스에서도 뭐 자초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아주 뭐, 깔끔한 데서 자초는 당연히 못했을 테고, 예? 아주 뭐, 꽤 열악한, 거기 뭐, 도심지는 뭐 다 열악하잖아요. 네. 바퀴벌레도 많이 봤을 테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해가지고 하기도 했고, 어디 던져놔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 길이를 얼마나 아까 언어 습득력 얘기 1분 한 거 알아요? 언어 습득이요? 언어 습득력 불어 얘기하는데 1분 넘겠다고. 아, 너무 길었네요. 두 문장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음.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껴가지고 이렇게 독립심도 있어서 이거 혼자 했다. 단지 그냥 어학연수만 아니라, 그죠? 예, 뭐 등등등 이런 과목들어서 별 문제 없이 했고, 네. 실제로 해서도 주민들이랑 설문조사하고 바로 부딪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뭐 불어권에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 없다는 것도 스스로 좀 확인을 했다. 네. 그냥 여행 다니는 여행 불허한 거 아니다는 얘기잖아. 네. 네. 왜 그걸 내가 얘기하고 있지? 네.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그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던져놔도 바로 현지인이랑 소통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네. 그죠? 거기도 뭐 여건들이 뭐 공부 저기 뭐 학습 여건이 뭐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했고 네. 그런 얘기를 좀 그러면 하면 되지. 한 질문에 그 역량을 여러 개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걱정이 이렇게 한 번 얘기했다가 그 뒤에 또 비슷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저처럼 친절하지 않다니까 면접위원들은 네. 하나 묻고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요. 근데 장담하건대 그런 거 말할 기회 지금 말할 기회 반도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가면. 네. 이해했어요? 실제로 가면. 내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적응력이 좋다 그러면 적응력 관련돼서도 좀 앞에서도 미리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물어보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위에서 할 때는 그냥 해서 불어 공부 좀 했고 그냥 뭐 착하게 여러 가지 해봤고 사회생활을 하나 뭐 적응 좀 할 수 있나, 이상한 나라 가면 또 힘들다고 또 징징징 왜 들어오면 안 되냐고 1년마다 또 징징징 민원 넣을라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케이? 네. 얘기하시고 안전 어플도 좀 디스하는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좀 하고 네. 약간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디스를 먼저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좋은 점 이렇게 묻게 만들어요. 이게 좀 예의가 아니잖아. 네. 네. 그냥 아이디어 낸 건 좋겠는데,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걸 왜 깔고 앉아 있냐고. 위험 나라 하러 가는 사람들만 깔면 되지. 음. 그렇잖아요. 위험 경보가 있거나 좀 우려가 되는 지역들 그 근처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타겟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미국 가는데 뭔 걱정이야. 그냥 거기서 뭐 그 주머니만 안 틀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것만 좀 얘기하시고요. 공간 희망도 아프리카도 뭐 좀 준비해서 뭐 얘기를 멍석을 깔아줬더니 어이구 참나. 됐잖아요. 네. 프랑스 있으면서 아프리카 출신들 뭐 알제리나 모로코 출신들 꽤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네. 네. 아직 아 참.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갈까요? 대신해드려? 불어가 안 되는 게 꼬막달래부밖에 몰라서 제가 불어가 안 되는 게 흠이긴 하지만. 오케이? 네.
조금 정리해서 좀 밀어넣기 하듯이 네. 그러니까 뭐 언어 전공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뭐 언어 전공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 굳이 할 거 없고 됐죠? 네. 요즘은 언어 전공 아닌 분들 훨씬 좀 많은 추세예요, 사실은. 언어 전공했다고 뭘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오케이? 네. 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불어권인데 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쪽 보면 또 좀 아프리카 제일 공간 큰 데가 남아공인가요? 이집트겠나? 잘 모릅니다. 이때 네. 뭐 가나를 얘기하든지 좀 찾아보고 어디가 있나, 음. 그죠? 네. 중국 엄청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개난리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죠? 예. 1대1로 이래가지고 들어가 있고 많이들 뭐 적극적으로 한다는데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럼 여기도 아프리카 국 같은 것도 써도 되겠네. 아프리카 국이 따로 있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따로 있어요. 아프리카 국 제휴국을 쓰고 가로 열고 또 아프리카 국도 하나 쓰고 네.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찾지 않고 본인 거를 잘 정리해서 조금 밀어넣기 하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체로 무난은 한데, 그죠? 예, 뭐 그냥 무난하고 뭐 안정적으로 조곤조곤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예, 뭐 좋은데 좀 약간 적극적으로 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넣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없고요. 혹시 그 제가 개인 발표 쓴 게 혹시 좀 정리가 너무 아니 안 뭐 이 되어 정도면 뭐 그냥 뭐 열심히 쓰고 뭐 이거 무슨 알아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 정도면 그냥 훌륭하다고 봐요. 그냥 기본은 됐다. 흠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잘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방어하는 거잖아. 이런 거 나오면 네. 무난하게 해서 그냥 잘 정리하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답지도 잘 정리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케이. 제가 그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관련 부처를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뭘 어려워. 맨날 나오는 게 행안부 나오고 교육청 나오고 네. 기재부 나오고 법무부 나오고 보건부 아니면 교육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용이면 고용부고 거기서 뺑뺑이 도는데 뭐 산업적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뭐 산자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통신 나오면 방통이나 정보통신부 나오겠지만 그건 너무 좀 전문적인 주제니까 그냥 몇 개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 뭐 털어갖고 얘기할 것까지도 없어요.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놓치는 거지. 지자체라면 행안부를 항상 생각해라 정도.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청이 있으니까 지방교육청이랑 교육부는 이원화된 거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지방교육청도 생각하고 지자체 생각하고 그 정도만 가면 돼요. 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케이? 거기가 본진이 아니야, 당신한텐. 네. 오케이? 잘 하셨어요. 잘 뭐 안정감 있게 했는데 조금 더 좀 플러스 알파로 좀 적극 밀어넣기 이런 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끝.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저희 가져가야 될까요?